예, 마이크가 들리나요? 아까 지금 마이크 문제로 제가 소리 나와요? 소리 나옵니까? 소리가 아까 안 나가지고 지금 다시 방송을 열어서요.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지금 오전에 제가 YTN을 다녀왔고 지금 오후 3시에 지금 강동선을 하고 왔거든요. 그리고 또 저녁 8시에 스픽스가 있어요. 제 입장에서는 이제 태블릿 진실 폭탄을 터뜨릴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제안 들어오는 방송은 제가 다 100%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한날에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10억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박 대통령 문제를 복습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스픽스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이제 이 정치 현안 같은 경우는. 그럼 10억에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1월 30일 날 이동환 변호사가 오후 2시에 강남 쪽에서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고 제가 강동세도 얘기했지만은 기자회견문 초안도 만들어져서 지금 김용민 이사장, 안진걸 소장 그리고 뭐 안민석 의원한테 전달이 돼 있어요. 그 제가 피드백도 받고 있어요. 이른바 촛불 진영한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이 기자회견문들이. 뭐 거의 대부분 너무 단순하고 깔끔해서 좋다. 어렵지 않다. 이런 분위기여서 지금 폭탄 던지기 일보 직전이고 저는 지금 12월 7일 날 프레스센터를 예약했는데 오늘 프레스센터가 태블릿 진실 관련 기자회견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. 이건 나중에 오늘 아마 기사가 올라갈 건데 아니 태블릿 진실이 언론 문제인데 프레스센터가 이걸 하지 않겠다. 이건 나중에 프레스센터의 책임자들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시켜버릴 겁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정치 문제예요. 검찰과 언론이 태블릿 조작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이게 정치 문제냐고요. 이럴 정도로 지금 윤석열 진영에서는요, 이 태블릿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겁니다. 한마디로 그냥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막으려고 할 거고, 근데 제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얘네들이 막을 수단이 없어요.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, 얘네들이. 그래서 지금 이 리스크들을 고려해볼 때 저는 촛불 진영에서는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의 이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나 촛불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너무 세게 들어가서 태블릿 진실이 틀었을 때 자기 안위가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막히더라도 이미 촛불 진영의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태블릿 폭탄은 터질 거기 때문에 민주당 쪽 상황 걱정 안 합니다.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촛불 진영이 이거를 들 수밖에 없을 건데 오히려 지금 제 생각에서의 리스크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쪽이 좀 신경이 쓰여요.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진실 투쟁하는 과정에서 실제 박근혜 대통령 쪽은 유영아를 앞세워서 이 진실 투쟁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그럼 그 상황이 지금 바뀌었냐?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걸 터뜨렸을 때 자, 유영아는 이미 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 김한수와 유착됐다는 건 다 인정돼 있습니다.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누구를 움직이겠냐는 겁니다.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고 이걸 물타기를 하든지 저 청담동 술자리처럼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물타기 하든 뭐 방해하든 음해 공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안 먹혀. 누구를 움직이겠냐는 거야 윤석열 쪽에서. 더군다나 지금 유영아는 저기 공천에 목 매달고 있죠. 내가 윤석열이면 누구 움직이겠냐는 겁니다. 박근혜 유영아 움직이겠죠 당연히. 내가 윤석열이어도. 유영아 너 김한수하고 너 같이 조작에 공범 아니냐. 네가 막어. 그럼 유영아는 누구 움직이겠어요 유영아는. 박근혜 대통령 움직이겠지. 온갖 궤변 늘어놓으면서 자 유영아하고 강용석 김세희가 제가 제1 태블릿 PC 조작 주범을 터뜨렸을 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김한수가 박근혜에 대한 정말 이 범죄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나갔을 때 문재인과 붙었을 때 댓글 조작, 드루킹과 같은 댓글 조작을 김한수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김한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댓글 조작 범죄를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김한수를 치면 다 죽는다. 그래서 김한수를 막아줘야 한다. 이따위로 저를 협박했어요. 강용석 유영아가. 자 그러면은 유영아가 박 대통령한테도 김한수가 태블릿 조작으로 걸리면은
그때 댓글 공작한 거 다 터집니다. 무조건 김한수 지켜야 합니다. 이런 공작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전쟁 앞두고 이거는 저 하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대한민국의 진실이 바로 서냐 아니냐 이런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촛불 진영이 저를 도와주는 관계의 상황에서 유영아의 역습에 당해서 제가 쓰러지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. 저 하나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진실폭탄 터뜨리는 과정에서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들을 좀 정리해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윤석열 쪽이라면은 당연히 박 대통령 쪽을 움직이려고 그럴 거라고. 이걸 막기 위해서. 유영아를 이용해가지고. 공천 미끼로. 그럼 저는 현재 박 대통령하고 저하고 소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박 대통령하고 제가 소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6년 동안에. 그럼 저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냐.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해왔던 거, 특히 출소 이후에 해왔던 걸 보고 제가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진실투쟁에 힘을 보탤 수 있느냐, 아니면 유영아 김세희 때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이걸 방해할 수 있느냐, 아니면 그냥 방관하느냐, 제가 이거를 미리 판단을 해야 돼.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제가 이 터트린 다음에 제 투쟁에 대한 이 전술 전략을 짤 수가 있고, 촛불과의 관계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촛불 진영의 도움을 10을 받을 수 있냐 100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완전 결정나는 문제입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현재로서는 뭐냐, 저는 솔직히 박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. 이 진실투쟁에 대해서는.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안 받았다. 그거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나가서 오히려 촛불 진영에다가 많이 설득해줬죠.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때 다 입증됐다. 저만큼 지금 태극기 들고 촛불 진영에다가 박 대통령의 결백을 많이 얘기해준 사람 있습니까? 박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. 박 대통령 결백을. 우리들끼리 모여서 태극기 들고 후원금 뜯어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70% 80% 촛불 진영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저밖에 더 합니까? 제가 가장 공헌이 클 거예요. 그 문제에 대해서는. 뇌물 안 먹었다는 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거는 모든 검찰 수사 기록을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만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말 진실투쟁으로 손을 잡아서 어찌 보면 윤석열 목에 칼을 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냐 했었을 때 저는 현재로서 회의적이에요. 못할 가능성이 높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머릿속에서는 박 대통령은 없던지 아니면은 방해하러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지만 제가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그 판단 근거는 뭐냐?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집 문제하고 책 문제예요. 본인 집과 본인 책 문제 해결하는 거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명쾌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냐. 유영아한테 완전히 지금 다 눈가기가 막히지 않았냐.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, 저는 박 대통령이 태블릿 진실이든 탄핵 무효든 그거 하기 전에 본인 집과 본인 책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돼. 이거는 그거부터 정리한 다음에 다음 스텝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데, 그리고 그 본인 집과 본인 책 누가 처리했냐? 유영아가 처리했는데 개판 쳐놨어요. 개판 쳐놨어. 그 개판 친 유영아를 계속 데리고 간다. 그러면은 저는 박 대통령은 유영아한테 이미 잡혔구나. 근데 유영아는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야. 내가 어떻게 박 대통령을 신뢰합니까? 유영아가 어떤 공작을 할지 모르는데. 그래서 그걸 제가 미리 짚어놔야 되는 거야. 그래야지만 유영아가 어떤 공작을 했을 때, 자 봐라, 여기는 이미 거짓에 퍼섰다간 세력이다. 제가 역공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짚어놔야지만. 책 문제부터 봅시다. 이 책 문제와 집 문제가 연동이 돼 있어.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.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거 유영아가 이따위로 만들어놨지. 책과 집 문제를. 자, 책 문제부터 얘기할게요. 자, 이게 2000년, 20년 이거 총선이야. 총선. 1월 20일 날 가세연에서 박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독자들의 편지들을 쫙 가져왔어요. 이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골랐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박 대통령이 아니라 한 여류 소설가가 고르고 다 한 것 같아. 그걸 가세연은 숨겼지.
자,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된 편지 보낸 사람들에게 가세현이 이렇게 동의서를 구하는데, 자,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서가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. 자, 이렇게 해놓으면요,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저자 이름으로 된 저서라고 생각들 할 겁니다. 박 대통령의 저서에 귀하의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. 귀하의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에 사용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거를 본 편지 입장에서는, 편지 이제 뭐 글쓴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쓰는데 내 편지를 인용을 하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겠죠. 만약에 지금 나온 책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글을 쭉 쓴 게 아니라 편지를 모은 서간집이라 그랬으면요,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, 처음부터. 이거는 당신들의 편지를 묶어서 내는 책이고, 그거는 박 대통령님의 저서가 아니지, 그러면은. 저작권자가 아니잖아, 박 대통령은. 자기들 말대로 서간집을 묶어내는데 거기에 박 대통령님이 조금 코멘트를 할 거다, 그런 책을 내겠다라고 동의서를 보냈어야 되는 거야.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, 박 대통령이 쓰는 책에 편지가 인용된다 그러면요, 저작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, 인용문에 대해서는 원래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저자와 저작권자가 되는 거고, 반대로 지금 나온 책처럼 서간집, 독자들의 편지 모은 서간집이 되면요, 박 대통령이 저작권자가 아니라 편지 하나하나 쓴 독자가 저작권자가 돼요. 이 책이 30만 부 팔렸습니다. 가세현 통장에, 자, 30만 부인데 15,000원짜리예요. 자, 되게 서점에서 할인가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으로면서 13,500원에 팔렸는데, 대개의 경우 서점하고 출판사가 6대4로 나눠먹기 때문에 이거 책 한 권당 파는데 가세현한테 8,000원씩 하면요, 30만 부잖아요. 24억 원이 꽂혔어요, 가세현한테. 24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, 이게? 이게 작은 돈이에요? 그 24억 원에 저작권자가 누구냐가 결정나는 문제야, 이 문제는. 이거는 공문이 완전 사기친 거야, 쉽게 얘기하면은. 물론 이준 독자 중에서 내가 돈 벌어보겠다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겠지. 그러나 출판을 하는 사람은 알려줘야 돼요. 이 사람들이 설사 나 저작권료 포기할게, 박 대통령한테 주세요, 그렇다 하더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생으로 남의 편지 갖다 박아놨는데, 그럼 저작권자 어떻게 되는 거고 저작권료 어떻게 되는 거야. 저작권료는 원래 한 10% 정도 한다 칩시다. 그거는 가세현에 꽂힌 돈의 10%가 아니에요. 정가의 10%예요. 정가의 10%. 그럼 15,000원의 10%잖아요. 그럼 1,500원이잖아요. 그럼 곱하기 30만 부 하면 얼마입니까? 35억이에요. 35억. 35억, 이거 가세현의 전체 매출이 15,000원이니까 45억에서 곱하기 하면은 4억 5천만 원이죠. 4억 5천만 원, 저작권료가. 그 4억 5천만 원을 한번 나눠보라고, 편지자들한테. 작은 돈이 아니라고, 이 문제는 절대. 그 작은 돈이 아닌 거를 그냥 꿀꺽한 거야. 엄밀히 말하면은 가세현과 박근혜 대통령이. 왜? 박 대통령 이거 알았잖아. 이거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잖아요, 지금 문제를. 이거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이 책이 나중에 2년 뒤에 나옵니다. 22년에 나오는데, 박 대통령 책 좀 표지 좀 줘봐요. 띄울까요? 이거 지금 몇 판인가? 이것도 박근혜로 바꾼 거야, 지금? 내가 이거 출판할 때 이거 처음에 뭘로 엮였었냐면요, 유영아 저로 돼 있었어. 유영아 역금으로. 그러다가 국제판부터 유영아가 빠져. 결국 최종적으로 박근혜 저로 돼 있어요, 이게. 지금 제가 말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, 이제 나중에 계속 판수가 바꿔가면서 책을 한번 찍을 때마다 저자가 바뀐다는 게 말이 돼요? 초판에 유영아 역금으로 돼 있어가지고
야, 이게 왜 유영아 역금이야? 그때 유영아 이름 빼버리고 둘째 대접하자는 가세현으로 나왔다가 지금 저같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억지로 박근혜 집어넣었을 텐데 이거 아니지. 이거 만약에 박 대통령이 동의했다 그러면요. 이거는 박 대통령이 가세현의 사기에 공조해 준 거지. 박 대통령이 쓴 책이 아니잖아. 독자들이 편집하는 거 가지고 엮었지 않습니까, 이거는. 정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역금이라고 정도로 해놔야 되는데 역금으로 하더라도 결국 저작권 문제는 독자한테 돌아가요. 자, 어쨌든 나 이것도 처음 봤네. 박근혜로 이름 바뀐 거는. 이 바뀐 거 슬쩍 바꿔놨구만 이거.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것들이 가세현이 이 책의 수익금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가세현은 10원 한 장 안 가져갑니다 그랬어요. 이건 뭐 제가 지난 방송 때 설명했지만 대충 가세현 통장에 법인 통장에 24억 원 꽂히고 이 책의 원가가 건당 1,000원에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잡을 때, 와,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잡아봐야 3,000원. 대충 1,000원, 1,500원일 거고요. 이 정가가, 원가가. 3,000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비상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거야. 그럼 3,000원은 얼마입니까? 원가가. 그럼 다 합치면은 30만 부잖아요. 9억 원이잖아. 그럼 입사하고서 9억 원 빼봐. 그럼 15억이잖아. 수익이 최소한 15억 이상이 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김세희가 발표한 수익은 6억 원이라 그래요. 대한민국에서 현재 30만 부 팔리는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? 그 30만 부 팔아놓고 6억 원이라 그러고 박 대통령한테 6억 원 가져가라는 거예요. 더군다나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집 문제. 도대체 이 집이 아직도 얼마인지 누가 샀는지 누가 얼마 빌렸는지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어. 다 달라. 김세희는 이 집이 뭐 28억이라 그래가지고 지가 20억 내고 강용세가 3억 내고 유영아 3억 내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 돈을 갚았다는 박지만 쪽에서는 아니다. 15억이다. 15억 플러스 더 합쳐가지고 20억 주고 끝냈다. 앞뒤가 안 맞아. 그렇게 그러니까 김세희가 또 이번 주에 내 돈 내놓으라고 질러. 나 아직까지 돈 못 받았다. 돈 더 내놔라. 그 출판책은 6억 원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거 6억밖에 못 받았다. 더 내놔라. 최소한 지가 15억 이상은 먹었을 텐데 출판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 계약은 다 누가 집 계약은 누가 했고 출판 계약은 누가 했고 왜 이따위로 만들어서 지금 이 책 문제나 집 문제가요.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처음부터 이거 위험하다고 제가 짚었어요. 이거 분명히 사고 터진다고. 집 문제, 책 문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. 김세희가 질러대면서. 가세현하고 비즈니스 관계 했죠. 그 가세현의 대표이사가 지금 돈 못 받았고 출판해서 6억밖에 없으니까 돈 더 내라고 지르고 있어. 이거 그냥 놔두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? 돈이면 돈 아니면 고소면 고소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? 근데 지금까지도 김세희가 매일 지르고 있고 가세현에다가 이제 어쨌든 책을 산 사람 독자들이 막 박 대통령한테 하세현에 이거 정리해달라 다. 근데 이 정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? 이거 유영아가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유영아가 이렇게 개판 쳐놨는데 유영아가 정리 똑바로 하겠어요? 아니 아무리 자 상식적으로 정말 원가를 정말 최첨단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있잖아 최소한 가세현이 15억 제가 볼 땐 20억 이상 먹었어 분명히. 그럼 그걸로 집값 해결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지금 김세희가 6억밖에 없기 때문에 돈 더 내놓으란 말이 나오냐.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. 집 문제랑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. 지금 출판 문제가. 나는 제가 유영아를 만났을 때 2020년 한 1월 정도에 만났죠. 유영아가 저를 만나자 그랬습니다. 태블릿 PC 문제하고 총선 문제 얘기하자고. 가세현이 관계 있어요? 태블릿 PC하고 총선 문제가 가세현과 관계 있어요? 유영아와 제 문제 아니면 박 대통령과의 저 문제지. 그래서 유영아를 만나러 갔는데 팔레스 호텔의 최고급 일식집에 들어갑니다. 뭘 그렇게 유영아 따위가 뭐라고 무슨 팔레스 호텔의 최고급 일식집에 들어가느냐. 아마 1인분당 뭐 2, 30만 원씩 나왔을 거야. 그 계산을 왜 김세희가 합니까?
유영하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태블릿 PC하고 총선 문제를 논의하러 왔는데 왜 초회고급 일식집에 들어가고 그 계산을 김세희가 하냐고요. 가세현 법인카드로. 제가 그걸 봤을 때 야, 가세현이 유영하 활동비를 주고 있네? 그게 지금 이 출판 문제랑 연관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? 유영하가 제정신 가진 인간이면요, 이 출판물을 가세현에 내면 안 되지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이 결백을 호소하려면은 촛불 진영에다가 결백을 호소해야 되거든. 그러면 출판사가 가급적 좌쪽이 나요. 좌쪽까지 아니더라도 정치성 없는 큰 출판사, 김영사라든지 한길사라든지, 한길사 약간 좌성향이지. 그렇게 따지면 한길사가 제일 좋겠지. 그런 출판사로 가지 않고 왜 가세현으로 왔냐고요, 이게. 그럼 만약에 돈 문제였다. 박 대통령 돈이 필요하다. 근데 지금 책 30만 부 팔아줬는데 돈이 6억밖에 못 받는데. 한 20억은 받았을 것 같은데 6억에다가 하면 14억을 누가 꿀꺽한 건데 그 14억 중에 유영아 가져간 거 없어? 결국에 나는 유영아가 가세현한테 저희 넷이 먹은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나왔을 거라고요. 근데 그럼 유영아가 한두 명 만났어요? 유영아는 가세현한테 얼마를 지원받았고 도대체 왜 나랑 만났을 때 가세현이 법인카드 왜 썼는지 이거 다 밝혀야 돼. 이런 것들 지금 박 대통령도 유영아 활동비 누구한테 받았었는지를. 결국 그래가지고 가세현과 엮여가지고 집가책이 다 개판된 거 아닙니까 이게.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일처리 능력에 대한 불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. 자기 집과 자기 책 하나 똑바로 못 챙기는데 해일재단, 미르재단이 똑바로 관리됐겠냐는 겁니다. 안종범이가 해먹고 있었을 때 박 대통령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. 대통령이 경제수석이 해먹고 있는데 몰랐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? 그럼 민정수석은 뭐 했고 국정원은 뭐 하고 있었고. 이게 바로 국정농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감시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간다고. 나한테 누가 물어보라 그래. 박 대통령이 국정관리 똑바로 했겠다? 단지 안종범의 배신이다?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야, 이게 1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책과 집을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어. 답을 못해요. 저는 이제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남들이 국정농단 할 때 최서원이 아닌 안종범이,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저는 우병우도 상당히 이상한데, 아니 민정수석이 몰라? 경제수석이 정경래나 해먹고 있어. 민정수석이 몰라? 국정원이 몰라? 이거 누구 탓이냐?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 탓이죠. 이거는.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태블릿 진실투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얽히고 섞여가지고. 저는 지금 제가 요구할 자격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만큼 촛불 진영에 박 대통령 뇌물 안 먹고 세월호 때 문제 생길 짓 안 했고 다 많이 알렸어요. 제가 정말 많이 알렸고, 그게 막 매불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한 게 100만에 넘게 나오고 했습니다. 저만큼 그렇게 박 대통령 결백을 많이 알린 사람 없어요.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문제 제기했던, 너무나 상식적으로 집하고 책 문제, 정치 문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. 자기 집과 자기 책 문제 하나 똑바로 해결 못 해가지고 이 지지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냐고요, 이거를.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. 지금이라도. 유영아 불러, 김세희 불러, 박지만 불러. 누구 말이 맞는지 정리해. 그 다음에 발표하세요. 이렇게 정리했다. 이거를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문제 제기를 1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거를 박 대통령이 못 듣고 있다.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.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못 듣고 있다. 그럼 이것도 심각한 거고, 듣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. 이건 더 심각한 거고. 여러 독자들이요, 제가 얘기할 때 박 대통령이 주문한 것들 다 편지로 넣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에 집에 편지로 넣고 있어요. 제가 이번에 태블릿 PC 이거 터트린다?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편지로. 그 정도로 전체까지 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절 불러서 만나야 돼요. 태블릿 PC 어디까지 조작해 있냐,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 보겠다, 혹은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되냐, 그거 해야 되는 거고. 내가 솔직히 저 야당의 진짜 거물, 이름만 대면 아는 거물들을 제가 최근에 계속 만나요. 내가 실명은 안 되겠지만은 어찌 보면 야당 쪽에서 보면 박 대통령 정도의 거물들을 제가 만납니다. 왜? 그 사람도 궁금한 거거든.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제가 어느 정도의 폭발력 있는 진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저를 만납니다. 근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
출소해놓고 1년 동안 저를 안 만나요. 제가 터트린다고 이렇게 공언했고, 이미 제일 태블릿 씨는 터트렸고, 이미 그거는 계약서죠. 딱 걸렸고, 그건 분명히.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하냐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무효 투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태블릿 조작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날조 수사했다 이거 하고, 박근혜 대통령이 돈 안 먹었다 뇌물 이거예요. 그 이상의 모든 국정농단 혐의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능하겠냐는 겁니다. 특히 유영아 데리고 있고 김세희 돈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. 저는 그 공식적으로 집과 책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거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저도 박 대통령 만나고 싶지 않아요. 이거는 무슨 뭐 큰일 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 못 처리할 수 있다, 이걸 넘어서는 문제야.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문제인데 그 돈을 누가 냈냐는 거를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, 다른 거는 솔직히 다른 일 처리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. 그래서 예고한 거와 달리 저는 이 책 출판도 이제 합니다. 제가 책 출판도 해요. 이 태블릿 관련해서. 대구에서 제가 당연히 북콘서트 합니다. 현재로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오겠죠.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박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은 제가 안 할 생각입니다. 해봐야 오히려 유영아가 역공하는데 제가 이용만 당하는 수가 있어. 사저에 가서 제가 호소하는데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해달라 하는데 유영아가 갑자기 윤석열 쪽이랑 딜 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관심 없다 발표해버리면요 제가 완전 병신 내버려요. 제가 그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되거든요. 대비해야 되는 거고. 이 정도로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오늘 방송도 누군가 또 편지로 들어갈 거예요. 박 대통령한테.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. 그럼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냥 없는 사람 셈 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.